해총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4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총 스님 모시고 지나오신 원력의 걸음걸음 함께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거인이라는 별칭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별칭과는 또 다르게 키와 관련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통도사에 11살 때 출가할 때는 키가 작은 줄 몰랐는데 해인사 자원 큰 스님을 따라서 성가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는 해인사 그때 한 500명 정도 살았고 네. 산중까지 하면은 120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출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행자들이 넘쳤고 스님네가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영 반대죠. 그러던 시절에 내가 해인사에 한 500명 스님네들 살다 보니까는 16살이 되니까 키가 작은 줄 알았어. 친구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나만 키가 안 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아일보를 보니까는 광고에 신장기라는 그런 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2시간을 키를 키웠습니다. 3개월만 키우면은 5cm, 7cm 보장이야. 그래서 그걸 믿고 키를 키웠어요. 근데 알다시피 대중생활 하면서 자기 시간을 오롯이 2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잖아. 그래도 키를 키울 욕심으로 열심히 키웠는데 3개월 키웠는데 안 커. 그런데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3개월 또 키웠다. 또 안 커. 3세파나 하나 싶어서 9개월을 키우다 보니까 17살이 됐어. 근데 17살 딱 돼도 키가 하나도 안 커. 그러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니까 에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떳떳하게 사람 밑에 가지도 못하고 열등의식에 젖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사람도 못할 때는 죽어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집안 식구를 보면 다 큰데 어머니 부모도 다 크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키가 작아.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되게 뭐라 했지. 왜 키가 작은 분이 우리 외할머니 됐느냐 했더니 나도 너무 그냥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안 크더라. 어쩌겠노 할 수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에라 출가할 때는 30을 못 산다 해가지고 명대역으로 절에 왔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사람 앞에 가면 열등의식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희망이 절망으로 가니까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큰 스님을 따라서 해인사에다가 감노사 갔어요. 감노사 갔는데 우리 스님이 시장을 보러 가는데 내가 짐꾼으로 간 거야. 네. 시장을 보는데 우리 큰 스님은 시장을 보고 나는 짐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타이어 주부에다가 몸을 층층 감고서 기어다니면서 두 발로 기어다니면 다리가 없으니까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저 사람은 다리가 없으니까 뒷박질을 할 수도 없고 계단 오르내리는데 얼마큼 힘들겠는가. 그리고 다리가 없으니까 대소를 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해총 스님은 키가 작지만은 다리가 있어서 계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뒷박질 하는데 좀 늦게 가도 아무 장애가 없고 특히 대소변 보는데
지금까지도 장이 없어. 이 생각 딱 먹는 순간에 광명이 콱 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키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죽는구나 해서 거기서 광명이 콱 나서 지금까지도 살아서 지금 승려생활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접해보니까는 네. 키 작은 것은 전생에 잘 살았다는 거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있고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밑에 사람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당 노릇하는 생각 안 하고 네. 사당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갑질한 과보로서 작은 키를 가지고 태어났느니라 하는 말이 부처님 경전에 있어요. 그 보는 순간에 야, 모든 생명체는 죽는 것이 아니고 환생해서 바꿈질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좋은 일 많이 하면은 불교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네. 천당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인간이 5번째 올라온 거야. 근데 인간도 천층만층 그만층의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좀 못한 게 아다시피 아수라잖아. 아수라보다 못한 것이 축생이잖아. 축생보다 못한 게 악이고 악이보다 못한 것이 지옥이야. 최고의 지옥은 천층만층 그만층의 지옥이 있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룻날 하룻밤 사이에 10,000번 죽었다 10,000번 태어나는 것이 최고의 괴로움이야.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가운데서도 하루이낮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100년에 한 번 태어나고 100년에 한 번 죽는 것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00번을 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극치의 괴로움이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실달타제로 있어서 출가해가지고 부처가 되고 나니까 아 본래 부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그 공부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았죠.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한창 사춘기 아니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으신 깨달음으로 훗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요. 70년대에 내성마비 복지회에 정식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보면 서구 암남동이라 있는데 거기 자폐아 시설에 우리 신도를 데리고 가서 돈도 가져가고 학용부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서 항상 위로를 했어요. 네. 자폐하다 보니까는 대소변 보고 난 연후에 처리를 못해.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어. 70%는 흩어내버리고 30%만 입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왈컥 토했습니다. 70년대에. 그래서 내 스스로가 신도들 보기에 애들 보기에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보기에 미안찮아.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왈컥 토했으니까 밥 먹다 말고 그것도 떡국이야. 그 순간에 내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 거야. 네. 내를 들여다본 거야. 사회에 있었으면은 결혼을 했을 거 아닌가.
결혼했다면은 아들, 딸이 나왔을까 아이가. 그럼 아들, 딸들이 그 자폐아로 태어났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 딸이 대소변 보고 침 흘려가면서 밥 먹고 대소변 처리 못하는 걸 보고 아비로서 토했겠는가. 그보다도 해총 스님이 자폐아로 태어나서 스스로 역겨워서 토했겠는가. 자폐아를 둔 부모도 못되고 자폐아 당사자도 못하는 해총 스님은 다 위선으로 살고 있구나. 거기서 느꼈어. 자폐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만이 네.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건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이분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 지간 스님으로부터 사회법인 그 가산이라는 것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부산에 지금 복지가 없을 때 정관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복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정관심께 이사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간 스님께서는 너보고 복지의 이사장을 하라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주느냐 해가지고 2번, 3번 뭐라 하시더라고. 그 내 생각에는 정관스님이 좋았어. 왜 그런가? 67년도에 범어사 주지로 자원 큰 스님이 오셨어요. 그때 자원 큰 스님이 정관 스님은 법당에서 지장전에서 기도만 하는 스님이야. 기도 부전 스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원 스님께서 동산심 상자로서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낙일 찍으니까 그때 내가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저 스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정관심이 나보다 스님은 늦게 됐고 연세는 더 많으셔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스님을 50년을 정성껏 잘 모셔드렸는데, 그래 그 스님을 법인에 이사장을 시켜드리고 네. 나는 이사를 하고 내원정사 정년 스님하고 또 지금 늘 기쁜 마을에 그 이사장 하는 지연 스님,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이사를 꾸려가지고 법인을 운영해서 첫 번째 계금 종합 사회복지관을 맡았어요. 그걸 맡게 된 것은 제가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많이 하고 부산에서 또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복지범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관 스님께서 땅을 내놓고 해서 복지관을 확장시키면서 상락원이라는 그 요양원도 만들었어요. 그 상락원이라는 것도 내가 이름을 지은 거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만들었어. 불국토가 정관 스님의 호입니다. 그 내가 그 이름을 합시다 해가지고 정관 스님 이름을 지어가지고 불국토로 만들었어. 청소년 도량이라 해가지고 차단법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양정 청소년 수련관도 맡아가지고 하고, 그곳은 지금도 수고심히 하고 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이제 현직에서 다 내놓고 이제 범산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정관심이 상자야. 그 이사장을 맡기고 나는 지금 조용하게 지금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한 40년간 복지를 했지요. 네. 키와 관련됐던 스님의 사춘기 시절의 어떤 일화가 훗날에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한한 자비행으로 이제 펼쳐지셨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40여 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이사직을 시작으로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도 맡으셨었고요. 예. 지금 벌써 불국토가 30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불교사회복지 청소년기관협의회 회장,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원장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큰 소임들을 많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관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맡으셔서 여러 사업들 하실 때 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님. 그 무료급식을 용호복지관에서 날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한 200명 정도 옵니다. 아, 그 당시에 무료급식을요? 그럼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복지관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또는 목욕 해드리는 시스템도 해서 운영했고 네. 직접 집에 가서 그리고 직접 배달 도시락을 늘 날마다 배달해드렸고 자관 그 주위에서 그 용호복지관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고 지금도 부산 지역에서는 용호복지관이 단대로 잘하겠지만은 톱으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매진하셨던 이유를 한번 들려주신다면요. 이유가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 각고 끝에 공부를 하셔서 불가를 이루고 난 연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45년간 길에서 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도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단법인 참여불교 연대라 해가지고 부산에서 복지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로지 이북에서 용천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 초등학교 앞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고 거기를 위해서 통일 신반이라 해서 3만족을 이북에 보냈습니다. 북한에. 네. 그리고 통일 재정고를 3,00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나바다를 해가지고 큰 컨테이너다가 수십 컨테이너를 이북 동포들한테 줬어요. 신발은 각국에 가는 거잖아요. 통일하는데 각국에 되기 위해서 통일 신발. 자전거도 각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도 보내고 문화교류도 학생들하고 했습니다. 부산서. 전시회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좀 고생하니까 우리의 혜택을 북한 어린이들한테도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복지 사업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내가 복지법인 불국토를 운영하면서 정관스님하고 16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전권을 불교에서 복지를 했다도 과언이 아니지. 그래서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2017년도에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의 날에 대상을 한 번씩 모셔가지고 대상을 줍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대상을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네. 그건 불교의 자랑이라 할 수 있죠. 부산이 그만큼 불국토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불교를 많이 믿고 또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됨으로써 불교 신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길 위에서 포교하고 교화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불교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또 포교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군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사회복지 외에도 언론의 중요성도 일찌감치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 신문사 이야기 여쭐까요? 제가 그 동국대학교 다닐 때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네네. 느끼고 그때만 하더라도 불교신문이 사면 발행했고 증판해가지고 팔면을 했는데 조계종의 기관지지 포교지라고 할 수 없어. 그걸 느껴서 대학 다니면서 우리 친구 불교학과 친구 김인수 그분한테 학문에 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내가 형평이 되면은 불교신문을 한번 만들라 하니 당신이 공부해가지고 편집부장을 좀 맡아라, 국장을 좀 맡아라 해가지고 부산서 때가 되니까 89년도에 대한불교신문을 5억을 투자해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벽파 스님을 회장으로 앉히고 큰교 스님을 발행으로 하고 나는 실무 사장으로 하고 편집인을 내원정사 정년 동국대학교 이사장도 안 쓴 정년 스님을 편집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공채를 해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채했을 겁니다. 아마 89년도에 20명을 공채하는데 한 100명이 왔더라고. 지금도 교계에 지금 기자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 불교방송과의 인연도 남다르시잖아요. 장경호 거사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좀 여쭐까요, 스님? 그것은 제가 자원 큰 스님의 덕입니다. 대한불교가 조계종이 이만큼 성장된 것도 다른 큰 심리의 덕들도 많고 하지만은 앞장서서 하신 분이 자원 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유명한 분들을 다 자원 큰심을 따랐어요. 네. 행실이 여여하니까 철저하게 계를 지키면서 부처님 법대로 가니까 사회인들이 많이 존경을 했어요. 그때 장경호 회장님이 부산 감노사 신도야. 부산에서 목공장 할 때 감노사 6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할 때 극락전을 지어준 분이야. 그래 감노사 많이 다녔어요. 나도 잘 알아. 자원 큰 스님하고. 근데 이분이 자원 큰 스님이 서울 삼미그룹에 이루어 있습니다. 316 빌딩 지금 건물 있죠. 그거 진 사람인데 69년도에 내가 가서 기초할 때 연불해 줬습니다. 정릉 보면은 그 보성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이제 삼미그룹의 회장 사모님의 이름이 보성화야. 근데 그분이 절을 지어가지고 자원 큰심을 드리니까 내가 그거 주지를 했어. 그러니까 장경호 회장님이 피아트를 만들 때예요. 피아트를 만들어서 동국제강이 피아트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차를 가지고 차를 끌고 보성사에 오셨어. 그 자원 큰 스님한테 차를 드렸어. 그 자원 큰 스님이 받아가지고 드라이브 한번 하자 해가지고 남산을 힘받고 돌았어. 자원 큰 스님하고 장경호 회장님 뒤에 타시고 나는 앞자리 타고 기사는 운전하고 네 사람이 한 바퀴 돌면서 대원정사 있죠 지금. 네. 그 자리가 공터였었거든. 거기에 쉬면서 자원 큰 스님이 앞으로 용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다.
장경호 회장님이 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장경호 회장님 그 터를 사가지고 대원정서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자원 큰 스님께서 나는 차가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해가지고 하니까 주군이 박근혜 하다가 자원이 안 땄어. 그러니까 가져갔어. 그만큼 자원 큰 스님하고 관계가 깊었는데 장경호 회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자원 큰 스님한테 상의를 했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까 하니까 불교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연 큰 스님이 총무원장 할 때 네. 그때 불교 방송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내가지고 불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노력을 해서 오늘 서울방송국과 부산방송국이 생기게 됐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다시피 그때 30억을 투자 안 했습니까? 장경호 회장님이 경주에도 그 장경호 님의 아드님이 그 탑을 크게 지어가지고 분황사 모양 집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 장경호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들 대단한 불교 신자로서 불교를 지금 꽃피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경호 거사와의 어떤 특별한 인연 또 자운 큰 스님의 말씀 그 덕에 저희 BBS 불교 방송이 1990년에 개국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BBS 부산 불교 방송 개국에도 역시 큰 힘을 보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이런 불교 방송이 대중들과 만나는 걸 보실 때 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산에 불교 방송 개국하는 날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뒷받침을 대했고 그때 개국하는 그 동시에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부처님 법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된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가. 네. 지금도 24시간 틀어놓고 있어요. 24시간 하루 거르지 않고 듣고 있어요. 그 얼마나 방송과 텔레비가 중요한 건가. 정말로 내가 포교 원장했지만은 이 이상 더 포교를 할 수 없어. 세계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지금 쭉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회복지도 그렇고 이런 언론 관련해서 사업, 신문사나 또는 방송사가 생기기까지의 큰 보탬을 주신 것도 그렇고 부처님의 말씀을 펴겠다는 포교 원력에서 다 거기서 나온 비롯되신 거죠. 게 그거죠. 아닌가 네, 싶은데요. 또 포교하면 어린이 청소년 포교, 미래 세대를 위한 포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어린이 포교를 정관 스님하고 저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지도자연합회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를 기를 수 있는 선생님을 그렇죠. 모시는 교육시키는 장소가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연합회입니다. 그것을 정관 큰 스님이 1회 회장이고 2회가 해종심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로 스님이 3회 이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어린이는 국민의 꽃이고 어린이는 불교의 꽃이지 않습니까? 희망이잖아요. 인도를 지금 통일시킨 아쇼카 대왕도 네. 어린 시절에 부처님한테 모래고향 올린 그 도구로 나중에 큰 왕이 돼서 불교를 전파하듯이 어른애한테 잘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불교가 또 거기서 꽃이 피는 것은 어린이한테 있다 해서 그것을 아마 일평생 내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돌아보시면 참 기쁜 순간들도 있으시고 또 어려운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스님. 저는 어려운 것을 생각 안 하고 그저 기쁜 생각만 갖고 있지요. 왜? 내가 어릴 때 출가해서 어린이 때 출가해서 큰 스님을 모셨고
그 덕분으로 큰 심려를 많이 챙겨냈고 그 덕분으로 많은 불교를 알게 됐고 또 많은 국민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네. 그 이상 더 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네네. 수별 스님이 그 뜻을 알고 내가 포교 원장할 때 5년 동안 어린이 집중 포교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지금 방방곡곡에서 불교를 위해서 나라라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죠. 예,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있는 일선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 한마디 주신다면은요, 스님. 부처님 뜻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어린이 포교를 잘해서 국가 민족이 흥황하고 더불어 불교가 잘 될 수 있도록 포교가 잘 될수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 또 부산 불교도 연합회도 이끄셨잖아요. 말 그대로 부산이 대한민국 불심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해주셨는데요. 그게 부산에 그거 불교 단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70년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천안에 사는 법회 스님하고 나하고 감로사에서 상의를 하기를 그래도 부산이 불교 국가를 하는데 불교의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일 처음에 불교 단체를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그 원효종, 또 원흥종이라고 있어요. 아, 종단을 이 아우르는. 그 5개가 어울려 가지고 감로사에서 진원종 6개가 모여져 가지고 제일 처음에 회의를 하고 그걸로 시작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름을 불교 부산 불교 새마을 협의회를 만들었어.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 불교 새마을 협의회를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초대 회장을 범어사 주지 덕명스님을 임명하고 법회 스님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고 나는 상근 부회장으로 해가지고 부산 불교를 첫 번째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부산불교연합회 그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때 흥교 스님이 법모사 주지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연갈아서 12년간을 부산불교 사무총장을 하니까 그 연합회가 만들어진 사무를 보는 것이 사무총장이야. 거기서 내가 합창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불교의 저변 일할 수 있는 조성을 한 거지요. 네. 그때는 부산에 그런 게 불모지였었는데 제가 앞장섰지요. 공부와 수행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적인 면까지 다 두루 경험하셨고 갖추셨기 때문에 이판사판을 모두 겸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는데도 범어사 주지소임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범어사 정관 스님께서 주지를 하시고 4년 임기를 마치고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 근데 자원 큰 스님께서 감로사 계획안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걸 못하고 범어사 부주지를 했어요. 정관 큰 스님을 모시고 범어사에 살 때 6천 명 정도, 7천 명 정도가 와요. 그래서 그 회관을 짓는데 내가 앞장서서 총도감을 맡았어요. 그리고 흥교심상자 오느 스님이 부도감을 맡아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설계할 때 해행당을 뜯어내고 지하 500평 식당 그 1층 자기도 하고 대중고양도 할 수 있는 1층 큰 방을 500평 보제에서 내려오면 1층 되는 3층짜리가 지하 1층 지상 2층 2층에다가 설법전을 500평을 기둥 없는 H붐으로 해가지고 지기로 해서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짓지 않고 지금
범호사 설법전을 아담하게 전해서 그날 내가 안 갔어요. 낙성식 때. 왜냐면은 아이고 여기다가 허가까지 났는데 그걸 짓지. 그거 안 짓는 바람에 사람이 다 들어올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내가 범호사 주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포교원장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여 스님이 하겠다 하는 바람에 정여 스님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두 번째는 수벌 스님이 한다 그래서 수벌 스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못한 거죠. 네, 스님께서 범호사 주지로 소임을 맡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으셨을 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범호사 주지를 하려 하는 것은 범호사에서 10년간 살림을 살다 보니까 범호사가 갖춰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더라고. 범호사에서 부주지를 하면서 관음전에서 하루를 빠지지 않고 아침 새벽에 예불 드리고 108참회를 하는데 그 축대가 세면으로 돼 있어. 그래서 세면을 걷어내고 돌로 할 때 165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박석으로 다 깔아드렸어요. 네. 그러고 난 일을 생각하기를 범어사가 기도를 해보니까 미륵도량이야. 다른 부처님은 다 밑에를 보고 계시는데 미륵 부처님만 금정산을 바라다 보고 계셔. 그런데 미륵도량이구나 해서 지금 박물관 자리에 탑 있는 자리에다가 미륵대부를 좌불 넣어서 크게 모신다.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계명봉이 있는데 계명봉이 화강암이에요. 거기를 아잔타 속굴 모양 650평 파고 들어가서 분존불 석가모니 부처를 약사이로 친 아미타 부처를 모시고 7대 모사를 모시고 부처님 10대제를 모시고 사천왕 모시고 금강 역사를 지려고 생각을 먹었어요. 굴법당. 네. 세 번째는 종강 옆에 보면, 종강 밑에 보면은 부리문 옆에 보면 공간이 비어 있어. 거기다가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매표소 있는데 그 주차하고 돈 받는데 그 옆에 거기다가 템플 스테이징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만성암부터 원효암이 동국대 땅이에요. 그 땅을 반납받아서 범어사에서. 그때 동국대학교를 만들 때 범어사에서 헌납한 땅인데 동국대학으로 봐서는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그것을 범어사로 도로 찾아왔습니다. 23만 평을. 거기다가 부산에서 지금 영락공원이라 해가지고 화장목을 짓는데 포화 상태야. 그래서 범어사에서 화장목을 거기다 짓다. 그래서 오로지 스님네가 2구, 하나는 조계종 스님네를 위해서 화장하고 하나는 타종단 스님네를 화장하는 자리를 둘이 만들고 10개는 범호사 신도를 위해서 또는 부산에 있는 신도를 위해서 화장하고 일반인들도 불교식으로 화장하겠다면 화장목을 짓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메모드 낙골 땅을 만들어서 범호사가 5대 사업, 부처님, 미륵 부처님, 굴법당, 박물관, 템플 스테이장, 네. 그리고 화장막을 질 생각으로 내가 범호사 주지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범호사를 중시키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도장이 되고 포교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원 큰 스님께서도 범호사를 좋아했고 범호사 강원을 나오셨고 또 지강 큰 스님도 범호사를 좋아했었고 또 용성 큰 스님을 보나 또는 저기 동산 큰 스님을 보나 또 광도 큰 스님을 보나 범호사가 잘 돼야지 대한불교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스님께서 일념으로 해오신 전법과 포교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포교원장 되시고 나서 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스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충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4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